네, 안녕하세요. 브릭스 가족 여러분. 네, 오늘 스토리를 맡은 수석 다이아몬드 심수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의 어떤 아메이 진행 스토리, 이제 성공 스토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진행하면서 느끼고 그리고 감사했던 부분,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도 성장하고 있지만 어떤 부분에 대한 성장을 또 가치를 두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편안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아메이를 어떻게 시작했을까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딸만 넷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번, 2번 언니가 저희 이제 스폰서님이십니다. 저희 1번, 2번 언니는 저 중고등학교 때 과외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해. 그러면 그렇게 하면 진짜 하라는 대로만 하면 크게 진짜 문제되지 않고 그냥 그게 정답인 그런 언니들한테 제가 이제 과외를 받고 시간이 지났죠. 근데 어느 날 저희 이제 둘째 언니 이제 심수연 사장님께서 저에게 전화가 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메이 사업을 저희가 이제 처음 이제 알리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때 전화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희 언니는 전화로 저한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너무 마음이 급했던 거죠. 만나서 차분차분하게 얘기하기에는 이제 너무 마음이 급하니까 저한테 이제 전화로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저희 언니가 이제 저한테 얘기를 했던 저의 상황이 어땠나 돌이켜보면, 저는 20대 후반이었고요. 그리고 직장생활 5년 차였었어요. 직장생활 5년 차에 너무 평범한 그냥 직장인, 경영학과를 졸업해서 그냥 평범한 그냥 회사 들어가가지고 그냥 일하고 있는. 근데 저희 특기는 이직이었죠. 그래서 저는 5년 동안, 좀 진짜 창피한 얘기지만 5년 동안 직장을 4번 옮겨요. 근데 생각해보면 되게 능력이 있었더라고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직장을 다니는 이유는 뭐냐? 월급. 그냥 월급을 받기 위해서 가는 거. 그 안에서 동료애. 무슨 동료예요. 그냥 조금이라도 월급 더 준다고 하면 저는 진짜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이직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냥 월급을 받기 위해서 다니는 직장 생활. 하루의 유일한 낙은 그냥 퇴근 후 마시는 소주 한 잔, 맥주 한 잔. 그게 그냥 하루의 낙이었고요. 그리고 3번 언니까지 다 출가를 했었는데 저 혼자 있는 상태에서 이제 저희 친정 아버님께서 암 선고를 받으세요. 이제 투병 생활이 이제 시작됐는데 그때 제가 처음 알았죠. 진짜 나한테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정말 우리 아빠가 진짜 죽을 병에 걸리시네? 그걸 옆에서 바라보면서 저는 진짜 철 없이 20대를 보냈던 사람이었거든요. 정말 철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뭐 제가 제 앞가림 하는 일을 해도 그냥 뭐 모아놓고 이런 거보다 그냥 하루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냥 사는. 그래서 제가 항상 제 친구들이 너 예전에 항상 네온 사인 아래에 있었어. 그러더라고요. 강남의 네온 사인 아래 항상 이렇게 있었던 제가 아빠의 어떤 투병하시는 그 모습을 옆에서 바라보면서 그때 약간 철이 들어요. 어떤 철이 드냐 하면, 와, 인생은 진짜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정말 계속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저희 아빠를 옆에서 보면서 그때 처음 정말 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나도 만약에 나중에 정말 병원에 들어올 일이 있을 때 우리 아빠처럼 정말 1등 병실 특실에 있을 수 있을까? 진짜 1인실을 고집할 수 있을까?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약간 이제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직장은 너무 다니기 싫었지만 그렇다고 제가 특별하게 하고 싶은 일도 없었었어요. 그냥 막연하게 걱정만 하는, 내가 언제까지 직장을 다니냐. 그런데 끊임없이 뭔가를 알아봤죠. 그래서 뭐 부동산도 뭐 공부를 해볼까, 뭐 선물거래사 자격증을 따볼까, 플로리스트를 해볼까. 근데 그게 제가 생각해보면 제 주변에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냥 가까운 데서 저희가 이제 찾게 되잖아요. 플로리스트도 저희 친정 엄마가,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예전에 그
꽃꽂이 선생님을 되게 사범을 되게 오래 하셨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자주 어렸을 때부터 보니까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뭔가를 선택할 때 익숙한 거에서 저희가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플로리스트를 하고 싶었던 이유는요. 그냥 하나였어요. 나중에 누군가가 나에게 무슨 일 하세요? 물었을 때 플로리스트예요. 너무 명함이 괜찮은 거예요. 그냥 이유는 그거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일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도 없었고 그냥 막연하게 항상 그냥 정말 죽지 못해 한 달의 월급을 위해서 마약 같은 그 월급을 위해서 한 달 한 달 그냥 버티고 있는 그 시점에 저희 언니가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근데 저희 언니도 제가 이런 고민을 하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언니가 수민아 우리가 함께 탈 산을 발견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반가운 마음에 뭐야? 언니가 하는 그런 쪽이야? 영어 이게 관련된 거야? 영어 강사 그쪽이야? 막 제가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그때 좀 참았어야 되는데 저희 언니도 너 아메이 알아?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머릿속을 탁 스치는 아메이의 어떤 이미지가 있죠. 검은 비닐봉다리. 저희 엄마가 항상 검은 비닐 봉다리 아메이 제품을 이렇게 한두 가지씩 이렇게 사서 쓰셨었거든요. 어렸을 때.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었죠. 그랬더니 야, 우리가 알던 그런 일이 아니야. 너도 이거 해야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전화로 뭐라 그랬냐면요. 그 산 혼자 타세요. 제가 아래에서 박수 쳐드릴게요. 그랬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죠. 그리고 나서 저희 언니가 이제 저한테 계속 전화하는 일이 생기죠. 그러면 여러분 전화 올 때 어때요? 반가운 전화면 여보세요? 이러고 바로 받죠. 그 뒤부터 제가 심수연 사장님 전화를 어떻게 받았을까요? 전화벨이 울리면 바라봅니다. 왜 전화했을까? 아메이 얘기를 하려고 전화를 했을까? 한 3초에서 5초 정도 생각하다가 여보세요? 이렇게 전화를 받는 저로 이제 바뀝니다. 근데 언니가 계속 저한테 얘기를 해주면서 어때요? 저희 이제 1번 언니와 2번 언니가 시체말로 진짜 누구 얘기 듣고 이렇게 막 꼬임을 당할 정도 그런 캐릭터들은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진짜 계속 언니들이 하는 거야? 그러면서 저도 알았죠. 언젠가 나도 저 세계에 입문할 것 같은 그 두려움. 그래서 버팅기다가 도망 다니다가 이제 어느 날 이런 미팅장에 옵니다. 그때는 이제 미팅장에 와서 아메이의 어떤 이제 설명을 들어보고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미팅을 듣고 나서 제가 어땠을까요? 한 6개월 넘게 막 이제 도망 다니고 뺀질 다니고 전화도 안 받고 막 이러다가 아예 한번 가주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옵니다. 저녁 때. 직장을 이제 퇴근하고 와서 듣고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1시간 또 막 열심히 졸아요. 졸다가 마지막에 한 20분 듣고 다 끝났어요. 근데 저희 언니가 저를 딱 보면서 어때?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제가 그럽니다. 정말 단순하죠. 그러면 저희 언니의 그때 그 표정을 잊을 수 없어요. 입이 막 커지면서 제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한다고 그랬으면 열심히 해야 되죠. 근데 제가 열심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다고 말은 했는데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면 또 어제의 나로 돌아오죠.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저는 급할 게 없었고요. 20대 후반이었잖아요. 급할 게 없었고 반드시 꼭 해야 될 이유를 그때까지 찾지 못했어요. 근데 막연하게 이거는 내가 지금까지 몰랐던 낯선 일이니까 공부는 해봐야 되겠다. 계속 들어봐야 되겠다. 그 생각은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될 때마다도 있지만 조금 시간을 조정하면서 이곳에 와서 제가 듣는 이제 모습으로 제가 약간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미팅을 통해서 꾸준한 미팅을 통해서 그리고 읽으라는 책 여러 이제 종류의 지금까지 접하지 않았던 경제 경영 도서라든지 자기계발 도서라든지 시대의 흐름에 관련된 여러 책을 읽으면서 약간 생각이 바뀌죠. 그리고 여러 또 성공하셨다는 분들의 음원을 들으면서요. 처음에는 아유 그래 좋겠다. 이런 분이니까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니까 아메에서 성공했지. 이제 그 시각에서 성공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진짜 또 내가 또 그렇게 안 될 이유가 또 있나?
싶은 생각이 또 들면서 이런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제가 토탈 리더십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토탈 리더십이 뭘까 봤더니요. 자기 삶의 주도권을 갖는 것. 그게 토탈 리더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느새 제가 제 삶의 주도권을 제가 이제 갖게 된 거죠. 누구한테 의지하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또 어떻게 되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저였지만 진짜 내 인생은 내가 뭔가 컨트롤하는 힘을 가져야 되는구나. 그거를 이런 아메이 미팅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제가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막상 시작하고 보니까 어때요? 제가 이제 신혼 때 아메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아이도 없죠.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면 친구들은 또 결혼을 다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미래를 얘기하면 네, 그러세요. 이러고 당신 열심히 사세요. 이러고 관심이 없고. 그리고 또 친한 언니들 이제 어렵게 연락돼서 만나면 언니들이 저한테 너도 애 낳아봐 얼마나 힘든지 알아 이러면서 막 가르치고. 그러니까 저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너무 하고는 싶은데 나름 열심히 만나서 내가 전달하는데 아무도 아미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저희 이제 스폰서 언니한테 얘기를 하죠. 언니, 내가 모르는 이렇게 PB가 올라와? 제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하는데 개인 PB가 그룹 PB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주문하고 그런 날이 오기는 해? 제가 물어봐요. 그랬더니 심세현 사장님이 오더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는구나. 저도 그 생각하면서 또 꾸역꾸역 아메이 사업을 또 공부합니다. 그러고 있는 와중에 아메이 사업을 해보겠다는 친구도 나왔어요. 대학 동창도 나오고 제가 너무 신났죠. 그리고 아메이 사업 막 비전도 제가 보면서 와 진짜 내가 젊을 때 한번 내가 진짜 제대로 해보는 거지. 파트너도 나왔겠다. 그래서 제가 전업을 합니다. 회사를 딱 그만두고요. 제가 딱 전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학 동창한테 내가 이제 너를 진짜 많이 도와줄게. 그랬더니 제가 전업한 다음 달에 제 친구가 그만두더라고요. 시부모님이 너무 심하게 반대를 하셔서 잠깐 자기가 이제 좀 봐야 되겠다. 전 전업했는데 난 진짜 막 너무 준비가 잘 됐는데 친구는 그만뒀죠. 그리고 정말 어떤 일이 또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올 때 또 같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또 교통사고를 당해요. 경부고속도로에서 서 있는 상태에서 80으로 온 이제 산타페가 와서 이렇게 뒤에서 받았는데요. 이렇게 제 차 그 위에 그 지붕이 아코디언처럼 이렇게 접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거의 한 달 정도 입원하고 제가 한 1년 정도 진짜 또 사업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여러분 들어보시면 이때 어때요? 몸도 아파요. 파트너도 그만뒀어요. 제가 그때요 생각합니다. 그만둘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이야. 왜냐하면 스폰서님들도 저한테 뭐라고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아프죠? 그리고 파트너도 그만둬서 너무 다운됐는데 아프기까지 해. 근데 그때 제가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가 뭐였을까? 그만둘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너무 하고 싶은 마음이 51%였고요. 자신 없는 마음이 49%였어요. 근데 정말 하고 싶은 만 그 51% 때문에 제가 버틴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는 제가 이제 사람들 만나면서 아메이를 막 알렸잖아요. 심수민 아메이 한대, 아메이 사업한대 이렇게 알렸는데 심수민 뭐 다이아몬드 대 때 이런 걸 소문으로 들려줘도 지금 시원찮을 마당에 야, 걔 하다 그만뒀대. 지금 안 한대. 그 얘기를 들리게끔 하는 그 상황을 제가 상상하니까요. 그거는 진짜 제가 견딜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뭔가 성공했다는 것보다 내가 그만뒀다는 얘기는 내가 들리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같이 사는 사람한테 솔직히 정말 좀 창피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버팁니다. 어떻게 버티냐? 그냥 하던 일을 묵묵하게 꾸준히 하죠. 그리고 공부해야 될 곳에 항상 그 자리에서 공부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러는 와중에 진짜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한테도 변화가 오더라고요. 어떤 변화가 오냐면 저는 옥이라는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여러분 인생의 모토가 역지사지.
아유, 상대방 입장에서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저는 진짜 화나는 상황이 없었었어요. 막 우리 스폰서 언니들은 막 제가 누굴 만나서 얘기를 하면 너는 걔랑 만나고 집에 갔는데 잠이 오냐 막 이러고. 근데 저는 너무 잘 잤거든요. 화날 일이 없었어요. 그 사람 입장에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랬는데요. 제가 이렇게 꾸역꾸역 뭔가 하고 있는 와중에 저한테도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어떤 오기가 생기냐면 제가 5년 동안 여러분 플래티늄으로만 5년 동안 있었거든요. 5년을 넘게 했는데 여행도 못 가봤어. 근데 내가 누군가를 만나잖아요. 너 아메 몇 년 했지? 5년? 이제 눈빛이 흐려지죠. 다른 데를 보기 시작하고 5년? 그럼 야, 너 그럼 5년이나 했어. 너 막 다이아 막 그런 거야? 이제 저한테 물어봐요. 그럼 예전에는 이제 곧 가야지. 이제 해야지. 그래서 제가 굉장히 쭈뼛거리고 제가 되게 자신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라는 무게에 제가 눌린 거죠. 근데 제가 오기라는 게 생기니까요, 여러분. 그 친구가 야, 너 다이아야? 그러면 제가 그 다음부터 말이 달라집니다. 너가 이렇게 안 쓰는데 내가 어떻게 다이아를 가겠니? 이러면서 제가요, 뭔가 당당하게 요구하게 돼요. 이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일도 아니고 알고 보면 너한테도 굉장히 이게 도움이 되고 좋은 일인데 좀 관심 좀 가지면 안 되나? 이제 이러면서 제가 오히려 주도권을 제가 갖게 돼요. 그러면서 아메에서 돈 써. 다른 데 쓰면 남는 것도 없어. 아메에서 쓰는 게 나아. 막 이러면서 아메에서 써야지 다른 데 가서 쓸데없는 데 돈 안 쓴다. 제가 이러면서 막 제품도 자신 있게 권해요. 근데 제 자신 있게 권하다 보니까 또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게 됩니다. 안 했던 거를 한번 시도하면 그 시도를 또 반복하면 그게 곧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는 게 자신감이구나. 이 자신감을 내가 사람들에게 많이 자신감을 얻는 방법도 알려주고 내가 변화된 과정을 사람들한테 또 알려주면 되겠네. 그러면서 제가 막 알리면서요. 6년 만에 첫 여행을 갑니다. 여행 이야기는 지금 너무 이제 할 이야기가 많지만 여행 이야기는 조금 뒤에 이제 제가 해드리고요. 6년 만에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가고 막 이제 너무 신났었죠. 아메 사업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도 또 작은 변수가 발생하죠. 제가 이제 연년생 아들 둘을 출산합니다. 그래서 첫째 아이를 이제 저는 진짜 아이 계획이 한 명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둘째가 이제 탁 생기죠. 그래서 18개월 만에 제가 이제 재출시를 해요. 근데 정말 연년생 둘을 딱 낳는 그 시점이 됐는데 의도하지 않았던 이제 둘째가 이제 생기고 사업은 정말 그때부터 쫙 성공의 가도를 달리면 너무 좋겠지만 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기잖아요. 그 중에 제일 이제 큰 변수는 저희 이제 신랑이 사업을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그 사업이 너무너무 힘들어집니다. 이제 둘째는 이제 다 갓난아기는 나왔어요. 세상에 나왔는데 저는 이제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간신히 천만을 간신히 이제 유지하고 있는 네트워크 상황. 둘째는 다시 나왔어요. 이제 둘째는 세상에 나왔어요. 남편은 사업이 너무 어려워졌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어려워졌다고 이제 하는 부분이 군대도 여러분 이제 해병대나 이제 막 저렇게 막 전방에 무슨 특수부대 이런 데 갔다 오신 분들은 군대 갔다 와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막 이제 이러면서 막 이런 얘기 안 하시잖아요. 근데 저도 그때쯤에요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그냥 말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냥 어느 날 제가 보니까요 그냥 저는 드라마 게임의 주인공이 돼 있더라고요.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근데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아메이 사업 너무 대단하다. 진짜 이런 상황이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분은 밤마다 울고불고 막 너무 내 신세 한탄하고 막 남편 탓을 하고 그런 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때요. 내가 큰 피는 되지 않았지만 내가 아메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내가 멘탈 트레이닝이 됐구나. 내 네트워크만 커진 게 아니라 내 멘탈 트레이닝의 어떤 역량이 되게 커졌구나. 그걸 느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한번 해보지 뭐. 그래, 인생은 변수의 연속이야. 인생은 변수의 연속이야. 근데 내가 만약에 나의 역량을 키워놓지 않으면 정말 그 상황에서 내가 휘말리는 사람이 되겠구나. 근데 다행히 제가
어찌됐든지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조금 더 제가 조금 역량이 이제 키워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에메랄드라는 핀을 도전합니다. 도전하게 된 계기가요. 그때 이제 저희 심효진 사장님이 이제 또 막 그런 수리 영역이 되게 강하시거든요. 에메랄드 핀 되면 언니 얼마 벌어? 그랬더니 A4 용지에 쫙 쓰셔가지고 마지막 연말 보너스 1,900 딱 써주셨어요. 근데 제가 연말 보너스 다른 거 다 기억 안 나는데요. 일시불로 연말에 1,900만 원을 받는다고? 근데 제가 그거에 딱 꽂힙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해보지 뭐.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니잖아. 스폰서님들이 도와주시겠지. 그리고 진짜 내가 아메이 사업을 정말 잘하고 싶어 하잖아. 그러면서 제가 정말 진행을 합니다. 근데 둘째가 나왔잖아요. 저는 양가 부모님이 아이를 봐주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다 편찮으시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살림을 도와주는 이제 그 아줌마를 제가 이제 구했는데 주변에서 보면 둘째 낳고 아줌마한테 맡기고 자기 너무 좋겠다. 아줌마도 쓰고 진짜 겉모습은 그랬었어요. 근데 저는 아줌마 쓰는 비용을요. 대출을 받아서 정말 그 연말 보너스 딱 그만큼 제가 대출을 받아가지고요. 매달 자동이체를 해놨었거든요. 그러면 정말 한 달 한 달요. 내가 에메랄드가 되지 못하면 연말 보너스를 못 받잖아요. 저는 그러면 그만큼 제가 빚이 생기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짜 뒤도 돌아보지 않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에메랄드를 성취하고 에메랄드를 이제 성취하고 나서 저희 부부가 그래 이제 우리 한번 다이아몬드를 도전해보자. 그러면서 정말 다이아몬드를 도전하고 또 성취하고 그 다음에 파운더스를 가고 2년 뒤에 수석 다이아몬드를 제가 성취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되게 쭉 뭔가 굉장히 아름답게 간 것 같잖아요. 근데 아이를 키우는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저는 연년생 아이 둘이었잖아요. 정말 넣다 뺐다를 반복하면서. 근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뭔가 일을 한다는 거는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제가 그때 아메이 사업을 진행할 때 정말 제 발목을 잡았던 말들이 있었어요. 애 어릴 때는 엄마가 옆에 있어줘야 돼. 어릴 때 아이 정서 너무 중요한데,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아이가 엄마 일 안 하면 안 돼. 막 저희 아이도 그러죠. 엄마 일 안 하고 나랑 있으면 안 돼. 울고. 그럴 때 저도 친엄마잖아요. 그럼 저도 흔들리죠. 진짜 애 어릴 때. 그래 아이들이 막상 크면 같이 있고 싶어도 못 있다는데 아이들 진짜 어릴 때 옆에 있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저도 고민을 했죠. 그렇지만 항상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아메이 때문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의사야. 의사인데 애가 울면서 엄마 병원 가지 마 이러면 제가 안 갈까? 아니더라고요. 그냥 나도 내 일을 하는 엄마니까 어쩔 수 없다. 그렇지만 그 외의 시간은 진짜 너와 함께 해줄게. 더 엄마가 같이 있어줄게. 집중해줄게. 그걸 약속한 거죠. 근데 저도 보니까요. 아이 정서 막 운운하셨던 언니들 애 딱 학교 들어가가지고 이제 받아쓰기 이제 막 쓰기 그 시험 보고 이렇게 오면서 돌변하시던데요. 정서를 운운하셨던 분이 막 점수가 이게 뭐야 막 이러고 아이 막 혼내시고 그리고 막 어릴 때 옆에 있어줘야 된다고 했던 분들 지금 다 막 아이들이 엄마 나 어릴 때 뭐 했냐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사세요 막 이런 얘기하면서 막 우울증에 빠지시고 그러니까 저도 보니까요 다 그냥 지나갈 일인 거죠. 지나갈 일이지만 내가 향하는 어떤 방향성을 어느 방향성을 놓고 묵묵하게 노력하느냐 그게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아이들 데려가면서 저도 아름답지 않았어요. 19개월짜리 저희 아이는 19개월 때부터 종일반. 그래서 아이를 데리러 가면 다 불 꺼진 복도에서 저희 아이 혼자서 이렇게 걸어 나오고 그럴 때 저도 진짜 되게 마음 아프죠. 근데 제가 아이한테도 그래도 너무 지금까지 씩씩하게 있어줘서 너무 고마웠다. 이제 아이한테 칭찬해주고 이러면서 제가 어느 날 이제 둘째 애랑 저희가 이제 종일반에 있을 때 아이를 일찍 좀 데려갈 일이 있었어요. 좀 일찍 데리러 이제 갔는데 거기는 일찍 데리러 가면 이렇게 풀밭에 아이들을 기다리는 엄마들이 이렇게 모여 있거든요.
그 문이 짠 열리면 이제 아이들이 쫙 나오는데 이제 잔디밭에 이렇게 동그랗게 모여가지고 아이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저쪽 반대편에 어떤 이제 엄마가 저한테 큰 소리로 그러시더라고요. 윤성이 엄마! 그래서 제가 예 그랬더니 윤성이 너무 안 됐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그랬어요. 했더니 종일반 있기 너무 어려워 그러더니 저한테요 여러분 애 크면 일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 이제 어이가 없었지만 이제 걱정해주는 마음은 알지만 뭐냐 이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제가 큰 소리로 거기서 아이한테 그 엄마한테 얘기를 해요. 자기야 내가 좀 많이 벌어 그랬어요. 제가 친한 언니가 옆에서 막 너무 웃겨가지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때 저희 아이들이 이제 쫙 잔디밭으로 이제 옵니다. 엄마 이러고 손을 들고 나올 때요. 제가 큰 소리로 말하죠. 얘들아 아줌마가 김밥 싸놨대 가자. 이러면서 제가 아이들 손을 데리고 집으로 옵니다. 저는 그런 날을 꿈꿨거든요. 웬 상관 정말. 근데 그런 이제 좋은 오지랖을 펼치시는 분들도 있지만 누가 이제 옆에서 객관적으로 저희 아이들을 보면 하루 종일 불 꺼진 복도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었겠죠. 그렇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왜? 저희 아이들한테 저는 정말 주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와중에 또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나는 잘할 수 있을 때 하고 싶다. 뭔가 다 정리되고 제가 아메이에 집중할 수 있을 때 아메이 사업을 하고 싶어요. 아이들이 조금 크고 내 손을 조금 이제 좀 약간 벗어나면 그때 아메이 사업을 집중하고 싶어요. 그 얘기를 하실 때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들으면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아이들 어릴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 대한민국 부모라면 누구나 다 가르치는 게 있죠. 남자아이들은 태권도, 여자아이들은 피아노. 피아노 학원이랑 진짜 태권도는 다 보내잖아요. 1학년, 2학년 때, 뭐 3학년 때까지. 근데 그거 왜 보내세요? 생각해보면 언젠가 도움이 될 것 같고 나중에 학년이 올라가고 나이가 먹었을 때 그때는 그 부분에 시간을 못 쓸 것 같으니까 미리미리 그냥 일단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가르치잖아요. 아이들이 매일 엄마 나 피아노 나 진짜 배우고 싶어요. 태권도 배우고 싶어요. 막 이래서 가르치시나요? 아니죠. 가기 싫다고 해도 그냥 해봐. 지금 해야지 언제 하겠니? 이러면서 가르치잖아요. 근데 저는 아메이 사업이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잘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고민이 있죠. 숙제가 있죠. 노후에 대한 숙제를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돈이 많으신 분들도 노후 걱정을 하시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또 걱정을 하세요. 이 숙제, 이 노후라는 이 숙제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언젠가 풀어야 될 숙제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하고 싶을 때 하면 너무 좋지만 그때는요,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 미리미리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하면서 진행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메이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다이아몬드를 성취했을 때요. 정말 잊혀지지 않는 경험이 있죠. 제 생전 정말 그렇게 많은 보너스를 심수민이라는 이름의 통장으로 제가 입금받은 적이 없었는데 다이아몬드 이제 딱 성취하고요. 연말 보너스가 들어왔는데 6,80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밤에 그 다 꺼진 방에서요. 컴퓨터 화면 불이 탁 켜졌는데요.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이러면서 제가 셉니다. 6,800만 원. 여러분 느낌이 어떠냐면요. 여러분 내장부터 이렇게 자신감이 끌어오르는 거 아세요? 나 일시불로 6,800만 원 받은 여자야. 약간 이 느낌 있죠? 남편이 벌어도 너무 좋지만 내가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돈으로요. 저희 집이 되게 풀어야 될 숙제들이 되게 산재해 있었지만 제가 그냥 좋은 차를 한 대 삽니다. 이게 또 굉장히 또 막 이게 물질적이고 약간 좀 그래 보이지만 저는 그러고 싶었어요. 왜? 너무 수고한 나한테 뭔가 보상을 해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돈으로 집은 못 사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내가 다닐 때 진짜 안전하게 좀 다닐 수 있는 정말 좋은 차를 타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냥 삽니다. 일시불로.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수입차는 일시불로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봤어야죠. 그렇지만 제가 삽니다. 그리고 여자로서 뭔가 능력이 생겨서 제가 연말 보너스 어떤 이런 그 빅 보너스를 받게 되면요. 선택권이 너무 많아져요, 여러분. 제가 저희 친정 엄마가 딸만 넷을 낳으셨잖아요. 왜 딸만 넷을 낳으셨을까요? 대종갓집 대종손 며느리셨거든요. 근데 아들을 못 낳았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한이 많으셨어요. 딸들을 아들처럼 잘 키우겠다. 막 그 욕심도 많으시고 이래서 정말 저희한테 헌신적으로 저희를 키워주셨는데 저희가 아메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친정 엄마가 막 너무 좋아하셨을까 걱정하셨죠. 그래서 걱정 아닌 걱정을 하시면서 반대도 되게 심하게 하셨었어요. 그래서 막 저한테 언니들한테 직접 말을 못 하시고 내가 딸년들 대학 공부 시켜놨더니 미제 퐁퐁을 팔러 다니냐. 이거는 한 년만 팔러 다녀도 속상해 죽겠는데 때로 몰려다니면서 판다. 막 이러면서 너무너무 막 싫어하셨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막 다이아몬드, 딸들이 다이아몬드 핀 이상이 되고, 저희 친정 엄마는 연말 보너스 나오는 달을 아십니다. 그래서 12월 이제 한 20일 정도, 한 11월 말 정도 되면 이제 급친절 모드로 이제 저희 엄마가 이제 변화하십니다. 전화해서 되게 지금 무뚝뚝하신데요. 예전에 제가 주말마다 아이를 맡겼거든요. 그럼 이제 토요일 아침에 전화하면 왜? 이렇게 받으셨거든요. 왜? 그러면 엄마 오늘 뭐 아이들 뭐 좀 행사가 있어서 그러면 알았어. 그리고 뚝 끊으셨는데요. 한 11월 말 정도 되면서 이제 저희 엄마가 먼저 전화를 하시죠. 너는 왜 애들을 안 맡기니? 막 이러면서 아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저는 남편 돈이 아니라 그냥 제가 제 노력으로 번 제 어떤 그 보상으로 저희 엄마를 모시고 이렇게 쇼핑 다닐 때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저희 엄마는 정말 평생 알뜰, 살뜰, 절약 막 이렇게 해서 사신 분인데 제가 백화점에 모시고 가서 누워있는 옷 말고요. 이렇게 걸려져 있는 세워있는 옷들을 이렇게 쫙 보면서 엄마 이거 입어봐 저거 입어봐. 근데 저희 엄마가 비싼데 왜 왔냐고 막 이제 그러세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색깔을 고르시죠. 이게 낫나 저게 낫나. 그러면서 저한테 이 색이 낫니 이 색이 낫니 이러면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선택해달라고 골라달라고. 그래서 그때 제가 말합니다. 2개 다 사세요. 그럴 때 정말 여러분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2개 다 사세요. 그리고 결제할 때 여러분 그 점원분이 말씀하시죠. 할부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러잖아요. 내가 만약에 내가 남편 카드였다면 3개월로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물론 뭐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말하죠. 체크카드예요. 그때 정말 이 뿌듯함. 내가 진짜 이 맛에 아메이를 했지. 내가 진짜 이래서 내가 핀업을 했지. 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진정은 어떻게 보면 내 돈 내산이죠. 그리고 저는 에머랄드 핀 이후부터요. 후원에 대한 또 꿈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핀업할 때마다 내가 이제 후원을 해야지. 그래서 제가 지금 뭐 물론 많지는 않지만 매달 에머랄드 이후로 매달 한 15만 원 정도씩 월드비전에 제가 후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그 상황에서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더 늘리고 싶다. 진짜 나누고 싶다. 이런 생각도 더 하게 되고요. 저희 아이들 진짜 주말마다 할머니 집에 가 있고 그리고 학교 준비물 당연히 제가 잘 못 챙겨줬죠. 왜냐하면 바빠서도 있었지만 저는 원래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제가 이해를 시켰거든요. 학교는 누가 다니지? 너가 가는 거지. 그러면 네가 가는 학교 준비물을 엄마가 준비해, 네가 준비해. 그럼 아이도 알아요. 내가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렇지. 네 숙제, 네 준비물은 너가 하는 거고 엄마 사업, 엄마 일은 엄마가 하는 거고 화이팅! 항상 그랬거든요. 그랬던 저희 아이들 제가 너무너무 원했던 게 저희 아이들 국제학교를 너무너무 보내고 싶었었어요. 국제학교를 보내고 싶었던 이유는 그냥 제가 경험했던 학교 그리고 제가 아이들 초등학교 때 보냈던 어떤 거기서 고민됐던 게 정말 아이들을 이렇게 학원으로 막 이렇게 돌리고 그리고 권위 있는 어떤 권위적인 어떤 학교 분위기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서 저희 아이들이 조금 더 자유롭고 다양한 경험을 하고 그리고 제가 영어에 약간 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언어를 조금 아이들이 마스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제학교를 제가 이제 보내게 돼요. 국제학교를 보냈을 때 뭔가 준비를 해서 다들 보내시는데 저는 그냥 보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희 둘째가, 이제 이건 다른 에피소드인데 저희 둘째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몇 년 지나서 엄마, 예전에 내가 국제학교 처음 갔을 때 내가 제일 무서워했던 질문이 뭐였는지 알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였는데? 어려운 질문이 뭐였을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둘째가 리처드, 그 말이 제일 무서웠대요. 그게 뭐냐면 본인 이름이거든요.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는데 선생님이 리처드 그러면 자기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는데 선생님이 말하는 건 무슨 말인지 모르죠. 엄마, 그래서 내가 살이 왜 쪘는지 알아? 내가 그때부터 살이 찐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엄마, 나도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풀었잖아요.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솔직히 저도 돌이켜보면 아이가 그때 힘든 줄 몰랐었어요. 저는 진짜 그냥 잘 다니고 있나 보다. 왜냐하면 저도 제가 집중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도 그냥 항상 각자 자리에서 우리 화이팅 하자, 최선을 다하자. 그게 저희 집 가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도 그냥 나름대로 본인이 있어야 될 자리에서 살아남으려고 애를 쓴 거죠. 그러는 와중에 저도 진짜 아이들 캐나다 연수도 이제 코로나 전에 어찌됐든지 1년 가까이 보내고 그러면서 아이들도 알더라고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 엄마 되게 재밌었어요. 누구 만났을 때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학교를 진짜 줌 수업하게 되는 날이면 애들이 너무 싫어하고 학교를 너무 가고 싶어 하고 그런 학교 생활을 제가 또 어떻게 보면 선사해 줬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 뿌듯하고요. 그리고 여행을 통해서 아이들과 너무너무 다양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랑 여행 한번 못 가고 아메이만 하고 막 아메이에만 올인해야 돼 이게 아니라 그냥 아메이에서 준비된 가족 여행으로 저희는 아이들과 진짜 여행을 너무너무 즐겼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의 첫 보드는 삿포로에서 내가 타게 해주겠다. 그게 저한테 그냥 꿈이었었어요. 근데 삿포로 가족 여행을 갈 때 다이아몬드 여행으로 갈 때 저희 큰아이 둘째 아이가 첫 보드를 삿포로에서 이제 배우죠. 그때 저만 느낄 수 있는 그 성취감이 있었어요. 그래. 내가 이거를 꿈꿨는데 진짜 내가 이걸 우리 애들한테 해주네. 그게 너무너무 감사했죠. 아메이 여행 얘기하면 굉장히 드릴 말씀이 많지만 아메이 여행은요, 여러분,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내가 계획하지 않은 여유와 감동과 특별함을 선사해주는 내 인생의 이벤트 같은 즐거움을 주는 게 아메이 여행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행은 여러분 정말 여행이 목표가 진짜 될 수 있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제가 생각한 것보다 정말 몇 배로 아이들이 너무너무 즐거워하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을 떠나서 저 개인적으로도 살면서 진짜 기억에 남는 너무 아름다운 추억 그런 것들을 아미 여행을 통해서 제가 선물 받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꿈도요. 저도 아미 사업을 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꿈이 있어? 그러면 웬 꿈? 애들이나 꾸는 거지. 웬? 너무 어색하고 너무 낯설었죠. 근데 제가 아미 사업을 진행하면서요. 알게 돼요. 꿈도 배우고 학습하면서 커지는 거구나. 꿈도 내가 자라게 하고 더 잘 자라게 더 커질 수 있게 내가 공부해야지 되는 거구나. 그걸 알죠. 저는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 꿈이 이렇게 처음부터 있진 않았었어요. 근데 여러 이제 저희 그룹에 있는 선배 엄마들을 보면서 아이를 진짜 잘 키우고 싶다. 그 잘 키운다는 게 본인 역할을 제대로 잘하고 주변을 이렇게 돌볼 수 있고 주변도 바라보고 다 같이 돌볼 수 있는 그런 배려 있는 진짜 그런 아이들로 키우고 싶다. 근데 그런 꿈을 꾸면서 저도 노력하다 보니까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읽은 책 귀절 중에 저한테 진짜 가슴속에 남았던 책 귀절이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그 말이 저한테는 굉장히 강력했었거든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막 가이드라인을 주는 리모컨 같은 엄마가 아니라 그냥 묵묵히 내가 정말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묵묵히 열심히 살아가는 그냥 부모의 뒷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도 그거를 알겠지. 그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저도 진행했던 것 같아요. 저희 큰아이가 6학년 때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어느 날 친구 집에 갔다 오더니 뜬금없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는 다른 엄마들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다르지. 미모가 다르잖아.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애도 놀래면서 자기가 이제 친구 집에 가서 엄마가 제 친구들이랑 이렇게 자기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이랑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시험을 되게 잘 본 친구였는데 엄마 내가 그 친구 점수를 내가 만약에 받았으면 엄마는 진짜 너무 좋아했을 텐데 그 친구는 되게 잘했는데 엄마가 틀린 거를 왜 틀렸냐 그러면서 이거를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친구한테 막 다그치시더니 막 혼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걔가 제일 잘했는데 그러면서 와 우리 엄마 같으면 이 점수 받았으면 지금 난리 났을 텐데 자기가 그 생각을 했다. 그러면서 저한테 엄마는 점수가 아니라 그냥 열심히 한 그거를 더 칭찬해 주시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엄마는 그런 사람이야.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으로 어찌됐든지 지금도 저희 가족은 꾸준히 노력하고 서로 자리에서 화이팅 해주고 이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저 사람도 되게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힘든 고비들을 이제 잘 지나서 되게 성공을 했고 앞으로도 더 성공하겠다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구나. 되게 좀 약간 뻔한 스토리죠, 여러분. 뻔한 스토리 맞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시면 다른 분야의 성공 스토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분야의 성공 스토리는요, 여러분 어때요?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않는 한 따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연봉 1억이다. 우리 주변의 여자분들, 남자분들 우리 주변에 봤을 때 저 아빠 연봉 1억 이상이래. 그런 분들 한번 보세요. 저희가 범접할 수 있는 세상에 사시던가요? 제 주변은 아니던데요. 근데 여러분 아메이는요. 저희가 또 A6565 해서 저희가 정말 파운더스 에머럴드만 돼도 연봉 1억을 지금 논하는 지금 보너스 구조로 저희가 지금 발표가 됐잖아요. 이 일은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너무나도 따라할 수 있는 성공 플랜입니다. 사람이요. 어떤 일을 10년 넘게 하면은요. 두 갈래로 나뉜대요. 완전 다른 분야의 새로운 일을 하든가 죽지 못해 그냥 또 한번 계속 하던가 두 갈래 중에 하나인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저는 지금 10년 넘게 아메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저는 지금 현재요. 더 잘하고 싶어요.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는 너무너무 더 잘하고 싶은 일이 된 게 이 사업이거든요. 알파벳 B와 C 사이에 여러분 뭐가 있어요? B와 D 사이에 C가 있죠. 이게 뭐냐면 birth, 탄생, death, 죽음. 탄생과 죽음 사이의 C는요. choice래요. 선택이죠.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거는요. 계속 정말 선택의 순간순간이 이게 연속이 되어 있는 게 저희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도전을 선택하면 도전을 경험하게 되고요. 두려움을 선택하면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방송을 보고 지금 저희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지금 하시겠어요? 저는 아메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으면서 제가 항상 가지고 있는 어떤 선택은요. 할까? 말까? 그러면 하는 선택을 하고요. 얘기를 할까 말까? 그러면 얘기를 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런 선택, 순간순간마다의 그 선택으로 인해서요. 지금의 저도 이제 성장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수많은 선택으로 통해서 저도 또
다른 모습, 더 좋은 모습으로 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아메이의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이 정말로 더 풍요로워지고 멋있는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